안녕하세요. 오늘은 다육이 9월 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분갈이를 시작한 다육이들도 있고 봄에 분갈이를 해서 그대로 자리 배치만 한 그런 다육이들도 있습니다. 오늘은 기온이 많이 내려가 가지고 다육이들이 성장하기에 아주 좋은 그런 계절이고 분갈이하기 아주 좋은 또한 분갈이하기 참 좋은 그런 9월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봄에 분갈이한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자리 배치만 마무리를 하고 봄에 분갈이하지 않은 다육이 위주로 해가지고 특히 두들레아 위주로 해가지고 분갈이를 이번 주에 완료를 할 예정입니다. 다육이를 키우다 보면 영양제가 좋다는 건 누구나 압니다. 그러나 영양제로 성장을 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뿌리 관리를 잘 해야 다육이가 폭풍 성장한다는 것을 매번 말씀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영양제를 칼슘제만 뿌려주고 나머지는 분갈이로 해결을 하는데요. 분갈이를 해주면 보통 2, 3개월은 다육이가 성장하는데 큰 문제 없이 잘 성장하기 때문에 뿌리를 건강하게 만들면서 다육이를 폭풍 성장하게 만들고 싶은 분들 같은 경우는 6개월 단위, 1년 단위로 해가지고 분갈이를 해주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다육이 뿌리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골고루 화분 속 안에서 퍼져야 다육이들 얼굴이 예뻐집니다. 가끔 다육이를 키우다 보면 얼굴이 못나지고 얼굴이 변이가 오는, 잎에 변이가 오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을 텐데요. 그런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깍지벌레가 생겼거나 아니면 뿌리 상태가 좋지 못한, 뿌리가 한쪽 부분만 발달을 해서 나머지 부분이 성장을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뿌리를 어떻게 관리를 하냐에 따라서 다육이들 얼굴이 많이 달라진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9월 같은 경우는 가장 먼저 분갈이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분갈이를 빨리 해줄수록 다육이들 뿌리가 화분 속에서 잘 성장을 하면서 10월 중순 이후부터 예쁘게 변신을 합니다. 다육이 분갈이를 할 때는 봄 분갈이하고는 살짝 다릅니다. 봄에는 뿌리가 많이 성장을 하고 뿌리가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 가을 분갈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선선한 바람이 불다가 갑자기 추워지는 그런 겨울이 빨리 오는 그런 계절이기 때문에 가을 분갈이 같은 경우는 뿌리를 많이 손대기보다는 여름에 죽었던 그리고 고사됐던 뿌리만 제거를 하고 흙만 보충해 주는 정도에서 마무리를 해줘야 다육이들이 빠르게 가을 계절 변화에 적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분갈이를 하고 나서 일주일 정도 지나서 물을 주는데 분갈이한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저면간수로 물을 주기보다는 일반 물주기로 물을 주는 게 더 좋습니다. 그리고 봄에 분갈이한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일반 물주기보다는 저면간수로 물을 줘가지고 뿌리가 골고루 물을 흡수할 수 있는 시간,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저면간수로 하루 정도 담가 놓습니다. 지금 뒤에 있는 두들레아 같은 경우도 지금 저면간수를 아침에 해준 상태고요. 그리고 지금 영상 속에 보이는 이 상악 같은 경우는 저면간수로 보통 여름에도 벌써 2번은 저면간수를 했고요. 9월에 들어서 저면간수를 1번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폭풍 성장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 백봉 같은 경우도 저면간수로 하루 정도 담가놨더니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백봉 같은 경우는 저번 영상에 한번 저면간수로 물을 줬다는 것을 한번 보여드렸던 그런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일주일 만에 달라진 모습, 그리고 롤리폴리 같은 경우도 저면간수로 하루 정도 담가줘가지고 이렇게 또 폭풍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저면간수로 물을 주는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봄에 분갈이한 다육이들 위주로 해가지고 물을 주게 되면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단 분갈이를 한 지 얼마 안 된 그런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일반 물주기, 저면간수보다는 일반 물주기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기존 뿌리가 전체적으로 화분 전체적으로 퍼져 있다 그러면 물이 많이 들어와도 그 물을 흡수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데 그렇지 못한 실뿌리가 나오는 그런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과습으로 이 화분 속에 있는 물을 빠르게 흡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화분 속에 물이 오랫동안 고여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과습으로 물음병이 생기는 그런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말씀드립니다. 분갈이 한 지 얼마 안 된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일반 물주기로 화분에 한 20-30% 정도만
적게 일주일 후에 주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서 10월부터는 정상적인 물주기 10일에 한 번, 햇살이 잘 드는 그런 공간에서 키운다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 보통 다육이를 예쁘게 키우려면 햇살이 기본적으로 3, 4시간은 있어야지만 이 식물은 예뻐지는 식물입니다. 햇살이 부족하면 잎이 얇아지면서 우짜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최대한 가을에는 햇살을 많이 보여주는데, 여름에 차광을 많이 했기 때문에 갑자기 햇살을 많이 보여주게 되면 화상을 입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광은 9월 말까지는 30% 정도만 햇살을 막을 수 있는 차광을 해주시고, 그 후에는 직접 햇살에 노출을 시키면서 11월 초까지 노숙을 시키는 게 다육이를 예쁘게 키울 수 있는 방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분갈이 하면서 분갈이 하는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벌레가 있는지를 잘 살피셔야 되는데, 가끔 뿌리 쪽에 하얀색 이물질이 이렇게 묻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깍지벌레의 알일 겁니다. 그런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약물에 한 반나절 정도 담가주거나 아니면 흐르는 물에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심어줘야지만 얘네들이 성장을 하면서 영양분을 깍지벌레에 뺏기지 않으면서 건강하게 자란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약 같은 경우는 보통 3일에 한 번, 총 3회 정도 쳐주면 어느 정도 박멸을 하는데, 너무 깍지벌레가 심할 정도로 많다 그러면 약으로 해결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좀 지저분하지만 흐르는 물에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말린 다음에 심어주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육이 줄기에 이 잔뿌리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 공중뿌리라고 합니다. 그런 뿌리 같은 경우는 바로바로 제거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대로 두게 되면 화분 속 안에 있는 뿌리가 제대로 자라지 못해서 주저앉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제거를 해 주는 게 좋고요. 간혹 이 화분 속 안에 있는 뿌리가 상태가 좋지 못해 가지고 위쪽에 뿌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꼭 그런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줄기를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줄기 부분이 검게 변한다 그러면 무름병이 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빠르게 화분에서 분리를 해가지고 줄기 상태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빠르게 치료를 해주면 살릴 수 있는데, 진행 과정이 너무 심하다 그러면 그런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무름병으로 살릴 수 없는 상태까지 갈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타이밍입니다. 살릴 수 있는 타이밍이 있는데, 이 시기를 놓치게 되면 이 살릴 수 있는 것도 버려야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육이 물주기 할 때 잎 상태, 줄기 상태를 잘 살피시고, 줄기의 검은색 부분, 잎이 원인을 알 수 없이 잎이 후두둑 떨어지는 경우는 거의 90%는 무름병이 와서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빠르게 화분에서 꺼내서 줄기를 잘라서 새 뿌리를 내려서 심어주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9월에는 이 정도만 관리를 해주시면 다육이들을 예쁘게 키울 수 있습니다. 다육이 같은 경우는 성장할 때 물을 제대로 주어야지만 건강하게 가을을 준비할 수 있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